자, 이거의 두근을 이거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봅시다. 자,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자, 얘는 6n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n 베타 n 하면 얘는 n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변수를 잘 봐. 변수를. 이거 n 변수잖아. n 변수. 그럼 얘네가 바뀌면 얘도 바뀐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우리 2학년 가면 이제 수열에서 하는 방식이거든. 얘네가 변수가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를 보면 맨 앞에 거부터 해보면 알파1 베타1에 그 다음에 알파1 플러스 베타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그 다음 거는 뭐야? 알파2 베타2 플러스 알파2 베타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해서 7까지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하시면 돼요. 알파1 베타1이 뭐야? 얘지. 그럼 얘는 1의 제곱이죠. 그쵸? 일단 규칙성을 보려고 계산을 안 하는 거야. 원래 규칙성 보려면 계산을 안 해야 돼. 계산을 해버리면 규칙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일단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알파1 베타1이 얘잖아. 여기다가 1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하지 마. 6 곱하기 1 더하기 8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럼? 알파2 베타2니까 여기다 2 넣은 거죠? 그럼 얘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2 베타2니까 여기다 2 넣은 거니까 6 곱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성을 생각해서 우리 마지막에 7까지 넣을 거야. 7까지. 그러면 마지막 7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7의 제곱이 될 거고 6 곱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게 해서 얘를 뭐 해라? 얘를 싹 다 더해라. 이제 요거예요. 요거. 그럼 여기서 이제 노가다가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얘가 노가다가 되는 거야. 얘가. 우리가 수열을 알면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2학년 모의고사에 따왔나?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암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노가다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나마 뭐예요? 6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해서 7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쵸? 요만큼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둘이 묶어서 9니까 9가 몇 개 있는 거야? 9가 7개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노가다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아니면 얘는 그냥 10까지만 써놓고 계산을 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냥 뭐 좀 숫자를 줄이고 나면 괜찮은 문제인데 7까지는 좀 내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다항식이 이게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p 플러스 3q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기억. 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얘는 당연히 f1이 1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1대입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f1은 네, 누나 여기 앉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목이 너무 아픈데 아니 제가 어차피 계속 뒤에 앉으니까 내가 너까지 이렇게 방향을 하려면 내가 목이 너무 아파. 감사합니다. 우리 아간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얘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 얘는요. 그러면 1 플러스 p 플러스 q가 1. 뭐 여기까지 되니까. 그러면 일단 p 플러스 q가 0까지는 일단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실수 a에 대해서 이거의 한 근이 a 플러스 i다. 그러면 x제곱에 px 플러스 이제 통일할까? 얘 가지고 통일합시다. q 자리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p를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0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거의 한근이 a-i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a-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뭐 하자고? 인수정리하지 말라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자고요. 근각에서의 관계.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뭐예요? 2a 얘가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하면 a제곱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미지수 몇 개야? 2개야. 식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설계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할까요? 마이너스 p 자리에 였다가 2a 집어넣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니까 그러면 a는 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첫 줄 읽으면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죠. 일단 이렇게 쓰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이거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일단 알파, 베타, PQ는 50 이하의 자연수다. 무슨 느낌? 이건 우리 고3 때까지 할 거야. 부정방정식 느낌이야. 그럼 부정방정식 떠올려 보시고요. 곱의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숫자 넣어서 노가다를 할지 그쵸?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일단 생각하시고 자,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다. 우리 그 한 줄 이렇게 한 줄 재료 정리하던 페이지 있지 않아요? 한 줄짜리 내가 모아서 하라고? 그쵸? 걷다가 써놓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통으로 써서 따로 정리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근데 어쨌든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니네가 처음 겪어보면 야 생각을 해봐. 약수가 3의 개수인 거 어떻게 찾을래? 내가 만약에 1부터 200까지 1부터 200 자연수 중에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 찾으라고 그러면 니네 어떻게 찾을래? 이거 뭐 1부터 200까지 약수 개수를 다 구해볼 수는 없잖아. 그쵸? 어떻게 찾을래?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어? 이런 거 해본 경험이 없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줄 정리를 해놓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알아서 정리해놓으세요. 아니면 내가 요거랑 연결 지어가지고 오늘 준 프린트에 소수 문제 있거든요. 오늘 준 프린트 있죠. 오늘 준 프린트 봐보세요. 오늘 준 프린트. 오늘 준 프린트 중에 소수로 나오는 문제 내가 2문제 넣어놨거든. 인수분해 네 25번, 26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에서 뭐 이런 문제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특정한 이렇게 애들이 낯설어 할 만한 거 이런 것들 잘 나와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랑 묶어서 하나의 재료로 해놓든가 아니면 2문제 같이 넣어놔서 해놓든가 한번 이렇게 해놓아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자,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야. 이게 야, 약수의 개수가 2개짜리는 뭐죠? 2개짜리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들이 뭐야? 이건 소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익숙하단 말이야. 약수의 개수가 4개, 5개짜리는 안 물어봐. 왜냐하면 수학적 가치가 없어. 노가다야 그냥. 노가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수의 개수가 4개, 5개짜리를 물어보면 한정된 영역에서 진짜 그냥 해보라는 거야. 약수의 개수 4개인 걸 직접 찾으라는 거야. 근데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는 약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약수의 개수가 3개 나오는 숫자들을 찾아보면 일단 봐봐. 모든 수들은 약수를 뭘 가지고 있어? 1은 가지고 있잖아.
그쵸? 1은 가지고 있어. 그러면 1을 약수로 하고 그 다음에 야,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 일단 작은 수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 있어? 4 있죠. 근데 4라는 숫자가 4의 약수가 뭐야? 2하고 4야. 그래서 얘가 약수의 개수가 3개잖아. 그쵸? 그 다음 수 찾아봐. 약수의 개수 3개인 거. 9 있죠. 9라는 거는 1하고 3하고 9 해서 9야. 뭔가 흐름이 느껴져요? 뭔가 흐름이 느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도 얘기할 수 있겠네. 어? 뭐라고? 19? 16? 16이 약수의 개수가 3개야? 25. 봐봐. 1. 봐봐. 지금 뭘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돼? 여기 있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소수가 되는 거야.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 소수의 제곱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소수는 뭐니까? 5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찾는 게 좀 빠르죠. 그럼 그 다음 수는 뭐겠어요? 1하고 7이겠죠. 그 다음에 49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뭐 1이든 200이든 300이든 상관없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그러면 이거랑 연결해서 잠깐 프린트 좀. 이거랑 연결해서 그러면 이 문제도 해볼게요. n사승 마이너스 6n 제곱 플러스 25. 자, 얘가 소수야. 얘가 소수야. 그럼 봐봐. 우리가 그냥 하나의 자연수가 소수라고 하면 내가 직접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근데 여기서 소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뭐 같아? 이것도 경험이 필요한 거야. 알고 나면 밥이거든? 근데 처음 보면 되게 이걸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생각해보면 소수 아무거나 불러봐. 2도 소수지. 근데 2를 곱하기로 표현하면 뭐죠? 1 곱하기 2지. 그죠? 3도 소수잖아. 얘는 뭐야? 1 곱하기 3이죠. 5도 소수잖아. 1 곱하기 5죠. 뭐 느껴져? 이게 어느 단원의 문제 같아? 이거 어느 단원의 문제 같아? 이거 인수분해 단원이야. 일단 얘를 뭐 하라는 거야?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제 결론. A 곱하기 B가 소수라는 거는 결국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 A 곱하기 B가 소수야. 그럼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 네. 둘 중 하나가 1이다. 이거야. 야, 1이 아닌데 두 수를 곱해서 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소수끼리 곱해도 소수가 아닌데. 그러면 둘 중 하나는 1이고 둘 중 하나는 뭐여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소수여야 돼. 그쵸? 그러면 얘가 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를 일단 뭐 하라는 거야?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두 가지 재료네. 섞였네. 형아, 짝수밖에 없네. 짝수밖에 없는 인수분해 몇 가지였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라는 거야. 누나, 뭐였죠? 두 가지가 뭐였죠? 뭐하고 뭐? 그렇죠. 인수분해 될 때와 안 될 때죠. 인수분해 되면 이 형 아예 기억이 없나 본데?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곤란하지. 인수분해가 된다면 치환해서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식을 이제 변형해서 하는 건데,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쵸? 이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완전제곱식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10이나 플러스 10이 필요하지? 근데 이거 마이너스 10으로 할래? 플러스 10으로 할래? 이거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여기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16이 필요하죠. 나 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10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16이 필요하죠. 그쵸? 그럼 완전제곱식 맞죠? 그쵸?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면 여기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4가 필요하잖아. 마이너스 10이면. 아니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하잖아. 얘가 5의 제곱이잖아. 근데 그 마이너스 5의 제곱일지 5의 제곱일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n사승 마이너스 10n 제곱 플러스 5. 아니 뭔 소리야? 플러스 25.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이쪽을 만들어. 근데 원상복구하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 4n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렇잖아? 한 놈은 n4승 플러스 10n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하면 원상복구하려면 여기에 16n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굴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되잖아. 왜? 나는 그 다음 과정이 뭐니까 합차 공식을 해야 되니까 이쪽이 완전제곱식으로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안 쓰고 얘를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n제곱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4n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두 개로 됐다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문제를 한 문제 풀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얘가 소수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소수가 된다라는 건 뭐라고?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 되는 숫자를 골라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가 1일 때. 그죠? 그럼 얘가 1이면 뭐가 됩니까? 얘 넘어가면 4가 되고 그럼 n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지. 얘가 되지. 얘가 1 됐다고 장땡이야? 그건 아니죠. 그쵸? 마이너스 2를 엿다 넣어서 소수가 나와야 되지.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가 되면 4 플러스 8 플러스 5가 되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7이 되죠. 그러면 소수 맞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얘가 1일 때지. 그럼 얘가 1 된다는 얘기는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5가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n이 뭐야? 얘는 n이 2지. 그쵸? 그러면 엿다가 2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4 플러스 8 플러스 5가 되니까 17 되죠. 그러면 얘도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들 수 있는 소수는 17이 되는 거지. n의 값의 개수를 n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n은 마이너스 2거나 2.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해놓든지 하여튼 하세요. 알겠죠? 이해된 거예요? 이해됐죠? 왜? 이해된 거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해놓으세요. 알겠죠? 정리.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이 꼴랑 그냥 식이 얘밖에 없어. 그쵸? 근데 얘는 부정방정식 형태니까 가능하다고. 순서상이.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알파하고 베타 얘가 약수가 일단 3개인 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1부터 50 이하의 약수가 3개인 수부터 골라보자고요. 약수가 3개인 수가 아까 뭐 있다고 그랬어요? 1, 2, 4에서 4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 3, 9에서 9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5, 25에서 25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1, 7, 49 이렇게 해서 49까지 있는 거지. 그쵸? 근데 문제는 P하고 Q도 50 이하의 자연수거든? 그 얘기는 두 개 알파 베타를 곱해서 50이 넘으면 안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2개 곱해서 50 안 넣는 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얘네들 안 되지, 얘네들. 그쵸? 누구랑 곱해도 50이 넘잖아. 그러면 얘네 둘밖에 없겠네. 그쵸? 그럼 해봅시다. PQ 순서상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일단 4, 4인 경우 돼요? 4, 4? 뭐 서로 다른 근이라는 얘기 없잖아. 두근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두근은 뭐라 그랬어? 중근도 포함해서 두근이야? 서로 다른 말 없으면 서로 다른 것까지 포함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가 4인 거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P, Q는 뭐가 되는 거야? P가 뭐가 되고 8 되고 Q가 16이 되고 그럼 문제 만족하죠. 그쵸?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가 이번엔 하나는 4고 하나는 9인 거야. 그쵸? 그러면 PQ 순서상이 한 번은 더하고 13, 한 번은 곱하고 36 되죠. 얘네끼리는 안 되죠. 9, 9, 81이니까 안 되죠. 그리고 얘네 위치 바꿔봐야 PQ는 순서상인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2개밖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2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됐죠? 누나 왜 뭐 마음에 안 들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문제긴 한데 이거 중학교 때 기억나요? 기억나죠?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문제긴 한데 시험에 또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르면 기억은 꼭 하세요. 이거 패턴 알아요? 문제 푸는 패턴?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는 거였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근데 자, 0이는 B를 잘못 봤답니다. B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A하고 C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알파, 베타 값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죠. 그쵸? 알파, 베타를 얘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12로 계산했어요. 그게 A분의 C. 여기까진 잘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나오고. 철수는 C를 잘못 봤답니다. C를 잘못 봤으면 A하고 B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죠. 그럼 A, B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는 A, B는 뭐래요? 저거래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근데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봐봐. 지금 미지수 몇 개? 3개야. 근데 식이 몇 개 나와? 2개 나왔어. 자, 그러면 미지수 3개인데 식이 2개 나오면 A, B, C는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 뭐 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것도 내 머리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야. 근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첫 번째 의심은 부정방정식인가? 이거 의심하는 거고. 근데 부정방정식이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미지수는 3개지만 식이 2개면 나는 뭐는 할 수 있다. 어?
한 문자로 통일할 수는 있다야.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죠? A, B, C를 각각 구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한 문자로 통일은 가능하다. 이게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제 한 문자로 바꾸려고 식을 전개를 하겠죠. 여기서 멍 때리고 있지 않겠지. B는 뭐가 되고 B는 4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식에다가 뭐 하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AX제곱. B 자리에다가 4AX 집어넣고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2A 집어넣고. 왜냐하면 한 문자로만 통일하면 우리는 A가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X제곱에 4X-1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을 구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요 문제의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뭐 똑같은 문제죠. 자, 이거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이렇게 잘못 썼대. 이게 앞에서 뭐를 잘못 봤을 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니네 근의 공식 증명했던 거 기억나? 니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왜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왜 A분의 C인지 알아? 그거 증명은 기억 안 나? 안 나! 안 나? 그거 근의 공식 갖고 그냥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AX제곱 BX 플러스 C야.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알파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2A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고, 베타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직접 더하면 이거 날라가잖아. 2A분의 마이너스 2B 되잖아. 그래서 2 날라가서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리고 알파 베타는 이거 두 개 직접 곱한 거야. 그럼 A분의 C가 나와. 이게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면 근의 공식을 얘로 잘못 봤다며. 그럼 얘를 더하고 곱한 걸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야. 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서 이 문제를 보세요. 근의 공식을 얘는 이걸로 봤대. 그러면 얘는 알파라는 애를 2A의 마이너스 B 프라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C로 봤단 얘기고, 베타를 2A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걸로 봤단 얘기야. 이걸로. 그러면 여기에서 근이 나왔단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 더 해봐. 그럼 얘랑 얘랑 날라가죠.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이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나온 식이 마이너스 2하고 1이거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는 B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식 하나 나온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두 개를 곱해. 두 개 곱하면 4A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4A 제곱 되고 얘는 합차 공식이지.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이니까 이거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이거 루트 벗기지. 이거 루트 벗기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여기 4가 있었어야 그래야 얘랑 얘랑 날아가고 4 날아가고 AA 날아가서 A분의 C가 나오는 건데, 얘는 잘못 풀었으니까 안 날아가고 플러스 A 날아가서 4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얘를 뭐라고 본 거야 지금? 얘를 마이너스 2라고 본 거야. 얘를
됐어요? 뭐 어찌 됐든 아니 뭘 구하는 거야 근데?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지수 3개인데 식이 2개야. 한 문자로 통일하면 근구할 수 있죠. 그래서 C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됐네요. 식에다 넣으세요. 뭐야? AX 제곱. B가 뭐야? A. C가 뭐야? 마이너스 8A. 얘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AAA 날라가면 X제곱 X-8은 0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잖아. 실제근. 그죠? 그랬을 때 알파 베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바리. 혹시 모를 것 같으면 노트 정리하시고요. 모를 것 같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건 중학교 때도 냈던 문제니까 나 같으면 이걸 내지 않을까요? 그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도 이제 여기는 뭐 실수만 안 하면 되는 쪽이라 두근이 이거일 때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는 야 니네 이제 익숙해요? 이거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3이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야 최고차항이 1인 2차 방정식 만들려고 그러면 바로 나와요. 이제 바로 나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게 바로 나오냐고. 아직 그래요? 좀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얘가 있는 거야. x제곱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날려줄게 그냥. 알았어요. 이거 익숙해져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예요? b.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a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자리에 뭘 넣을 수 있어? 알파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안 붙이잖아. 그러니까 두근을 알려주면 우리가 최고차항이 뭐냐는 관심 없고 일단 이렇게 생긴 형태라는 게 다이렉트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럼 다시 만약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야 최고차항이 2인 2차 방정식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2는 어차피 근에 관심 없어. 여기서 그냥 닫어. 그리고 여기서 그냥 만드는 거야. x제곱 플러스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x 알파 베타는 그냥 써. 마이너스 4는 0.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바리? 자, 여기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빨리빨리 나오게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느끼세요.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게 x의 개수야. 느껴? 곱한 다음에 플러스 붙여서 쓴 게 상수야. 느껴? 느꼈죠? 느껴?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가 0이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p고요. 알파 베타가 q. 일단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고르랍니다. 얘가 두 근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x제곱에 뭐 한다고? 마이너스 붙여서 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붙여서 뭐 한 거? 곱한 거. 는 0. 이렇게. 최고차항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냥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고르래매. 정확히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고르라고. 그쵸?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됐습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Q분의 그냥 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냥 Q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Q분의 P X 플러스 Q분의 1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기 안 좋으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양변을 뭐 한 거야? Q를 곱해 본 거야. 그러면 Q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1이 0이다. 얘는 있겠지.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렇게 두근 나오면 그냥 따로 더해, 구해, 곱해, 구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x개수, 얘는 상수 자리에 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복잡한 식은. 근데 지금은 원래 우리 3차 근각에서의 관계가 정규 교육과정이었어. 근데 3차 근각에서의 관계가 정식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교과서에 안 나와. 안 나오는데 3차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긴 해야 돼. 왜냐면 교과서에서는 그걸 노가다로 풀거든. 그래서 그게 그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원래 이게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감마분의 1까지 해가지고 원래 3차 근각에서의 관계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굳이 2개짜리니까 복잡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한 대로. 자, 얘도 마찬가지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일단 A라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근을 알려준 거네. 재미없게. 싫어. 그냥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2개 뭐 한 거? 그냥 더한 거. 2개 더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x로 묶고 그 다음에 뒤에는 2개를 곱한 거.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는 0이다.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네. 똑같죠? 하시면 돼요. 똑같죠? 하시면 돼요. 똑같죠? 하시면 돼요. 되겠지? 할 수 있겠지? 그쵸? 할 수 있죠? 네.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다 똑같아요. 아니, 그냥 2개 더한 거, 마이너스 붙여서 x. 곱해. 해. 그럼 나머지는 곱셈 공식이니까. 되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거 우리 어디서 했어요? 다항식에서 했어요. 다항식에서. 그죠? 도형에 활용하면서. 그때 중요한 거 있죠. 원이 나온 이유는 뭐다? 원 나온 이유는 뭐다? 원이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의 성질 3가지. 그때 니네밖에 없다고 그랬나? 니네가 없다고 그랬나? 그래서 니네 적었어. 그래서 원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원이 나온 이유는 뭐다?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이 성질을 쓰라는 문제와, 그쵸?
그래서 이거의 대표 문제가 뭐였어요? 대표 문제가 우리 그 앞에 다항식에서 요렇게 부채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사각형 요렇게 나오는 이 문제였죠. 이 문제. 그쵸? 규현아,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이성질을 이용하면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이게 뭐였냐면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이 길이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이 문제였거든. 그리고 얘를 뭐 x, 얘를 y, 반지름이 1, 뭐 이런 거였거든. 이거 어떻게 해? 1이 아니지. 이거 안 알려줬을걸? 아마 뭐 이런 문제야. 이거 어떻게 풀어?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원이 왜 나왔겠니? 중심에서 의미 있는 점 여기까지 이으면 얘가 반지름이지 않겠니? 뭐 이런 거였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보조선을 그어라 이런 의미고요. 원의 성질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원 나온 이유. 니네가 출제자야. 원을 괜히 넣어놨을 리는 없잖아. 뭘 이용하게 하고 싶으니까 나온 걸 거 아니야. 또 뭐였죠? 중심, 지름. 그 다음 지름. 니넨 저것 때문에 내가 저거 줬다며. 직각 어디를 그어도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성질.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단독 문제긴 하는데 내가 이 기출문제 꽤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이거 뭐였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를 만족한다? x 곱하기 y는 a 곱하기 b를 만족한다고. 오케이. 중학교 때 그 닮음 그걸로 증명하면 증명이 나와요. 그렇게 세 가지 원 나오면 정리 안 할 거야? 이거 뭐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내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 안 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형에 활용해서 아니 이건 고3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원은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아. 뭔가 알려주려고 나오는 거야, 원은. 그래서 얘는 딱 보면 이거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2야. 내접하는 이거의 넓이가 4야.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거 어딘가 x로 놓고 시작을 하라는 거 아니야. 반지름이 2래.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당연히? 여기서 의미 있는 점, 얘를 그어야지. 얘가 뭐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를 2라고 놓으면 얘는 뭐라고 놓을 거야? 얘는 x라고 놓겠죠. 얘는 뭐라고 놓을까? 얘는 y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식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 d의 넓이가 4래잖아. 그럼 밑변 2y, 높이 x 2xy가 4라는 거죠. 그러니까 xy가 뭐다? 2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쵸? 곱셈 공식인 것 같지만 뭐 맞긴 한데 우리 얘네 둘 가지고 뭘 뽑아낼 수 있어요? x 플러스 y 뽑아낼 수 있죠? 그쵸? 마이너스 2니까 4 얘가 4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x 플러스 y는 뭐야? 8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2루트 2가 되겠지. x, y는 길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면 다시 x 플러스 y 값과 x, y 값이 나왔잖아. 기억나? 더한 값과 곱한 값 알려주면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의 연립은 단순 연립이 아니라 뭐다? 근각의수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더한 거 알려줬어? 곱한 거 알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에 x 플러스 2는 0. 이거의 두 근이 x, y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근데 얘는 뭐 거기까지 구하라는 것 같진, 거기까지 구하라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그래서 더한 것과 곱한 거 나오면 일단 그냥 찍어 맞춰 보라고. 어차피 여기서 인수분해 한다는 게 찍어 맞추는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이제 근해 공식까지 가는 거고. 근데 봐봐. 야, 곱해서 2구 더해서 2 루트 2야.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럼 뭐야? 뭐야? 곱해서 2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루트 2야. 뭐야?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쵸? 그러니까 xy가 결국 뭐란 얘기야? 루트 2란 얘기지. 이러거든. 그쵸? 그럼 됐네. 그럼 얘가 루트 2고 얘도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둘레의 길이 구하라니까 구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일단 실근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2다. 일단 써놓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봐봐. BD 이거 대 BE 이거 잘 봐. 이거 대 이거가 알파 대 베타래. 근데 잘 보시면 큰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닮음이지. 얘도 뭐죠? 얘도 알파 대 베타지. 근데 얘도 알파 대 베타래잖아. 이거 느껴? 얘랑 길이 같은 거 느껴? 못 느끼죠? 아니 어제도 수업하는데 잘 못 느끼는 것 같길래 못 느끼면 해보면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만약에 2대 3이다 그럼 이거 길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만약에 2대 3이다 그럼 뭐 2x, 3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쵸? 그럼 얘가 알파 대 베타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알파 t, 베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알파 대 베타잖아. 근데 베타가 베타 t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알파 t가 되겠죠. 두 개 같다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 전체 길이가 알파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알파라는 거 아니야. 얘도 2분의 알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가 2분의 알파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알파 대 베타니까 비율이. 그럼 얘는 2분의 베타겠지. 뭐 이거겠지. 됐니? 네, 그래서 그러면 직사각형 이거의 넓이 일단 넓이는 뭐야? 4분의 알파 베타죠. 그죠? 넓이 사각형의 넓이. 그럼 알파 베타가 2니까 2분의 1이죠. 이거와 둘레의 길이 이거 둘레의 길이 이거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죠? 2알파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2분의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4죠. 뭐라고?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래.
그러면 얘하고 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뭐가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2개 더한 거. 2개 더한 거. 그럼 뭐야? 2분의 9 x 더하기 뭐 한 거? 2개 곱한 거. 2개 곱하니까 2,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최고차항을 뭘로 만들래? 2로 만들래. 그럼 이거 양변 2 곱한 거죠. 그러니까 2x제곱 9x 4는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됐니? 됐니? 이게 얼만큼 발전돼서 나올지를 모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면 왜냐면 이 문제는 어느 문제집을 뒤져봐도 이 문제는 다 있거든. 정답률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이제 서서히 발전 변형 응용 해가지고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는 빨리 치고 넘어가야 되고 심화 문제가 어떻게 심화 문제까지 가는지는 한번 느껴보시고요. 뭐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이거의 풀이는 두 가지였어요. 그쵸? 그래서 자, 얘는 f의 x가 0이다.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풀이를 두 가지를 했었어요. 첫 번째 풀이는 직관적인 이거를 못 풀면 말이 안 되는 풀이. 그쵸? 인수 정리하는 거죠. 그냥 알파 베타가 근이야? 그러면 너는 최고차항은 관심 없고 왜? 근에 영향을 안 주니까 최고차항은 관심 없고 너는 x-알파 x-베타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의 3x-1이라는 애는 3x-1-알파 3x-1-베타는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너의 새로운 근은 3분의 알파 플러스 1 새로운 근은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구나.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인수정리해서 푸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하죠. 그쵸? 근데 필요는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좀 심하게 응용이 되거나 막 이러면 이 풀이가 짱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풀이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유일성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유일성.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fx의 두 근이 저거란 얘기는 f에다가 뭘 넣어서 0 나올 수 있는 애는 세상에 오직 두 개밖에 없다고. 걔가 누구라고? 알파와 베타밖에 없을 거라고.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f의 3x-1이 0이다를 바라보는 시점이 그쵸? 너의 두 근을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뭐일 것이다? 알파나 베타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알파 프라임이 뭐가 된다? 3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프라임은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베타도 패턴이 똑같으니까 베타 프라임은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유일성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전풀이죠. 실전풀이. 그죠? 네. 그래서 요런 문제 보면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야? 아, 네가 x 프라임이야.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x는 3분의 x 프라임 플러스 1. 아, 근이 이렇게 변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헉! 바뀌었어요. 얘가 프라임인데.
그러니까 이거의 근은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하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돼요? 3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알겠죠? 똑같아요. 그죠? 그럼 얘는 새로운 근 하나만 써볼까요? 알파 프라임. 새로운 근은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잖아. 새로운 근 알파 프라임은 뭐가 되겠다? 잘 안 되나? 아니 봐봐,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4로 나눈 거야 그냥. 그러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되겠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선생님 이제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문제랑 같다라고 놔야 될지 HX 문제로 놔야 될지. 하여튼 그냥 어려운 문제. 해석해 보실래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혹시 설계가 되시나? 설계 되세요? 일단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이며 이렇게 됐잖아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가 1. 일단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이건 시켜보고 싶긴 한데 그럼 내가 편집해야 돼. 한번 해볼래요? 그럼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그러면 우리 요거부터 해볼까요? 요거부터. 왜냐하면 헷갈리게 하려고. 사실은 문제 만들면서 내가 헷갈렸어. 난 이게 같은 유형인 줄 알았어.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넣어놨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약간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니네 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이 문제 딱 보면 뭐죠? 이거는 HX죠. 이거. 그치? HX가 떠올라야죠. 이거는 PX를 뭐라고 넣을 거예요? PX는 뭐라고 넣을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럼 뭐 할 거야? X-알파, X-베타. 일단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일단 인수 정리를 할 거죠. 그 다음에 HX. 뒤에 뭐가 필요해? 뒤에? 5X-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가 누구라고? 여기까지가? 얘가 누구라고? 얘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저기 있잖아. 계산할 필요 없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px는 뭐란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란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뭔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비슷할 것 같죠? 이 문제랑 전혀 다른 문제. 실시. 그래, 지금 니네가 해본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해본 것들을 우리 앞에서 했던 이 문제랑 똑같이 봐봐. 이 문제랑 똑같이 봤을 때 문제가 뭐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살려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봐봐. 이거였으면 밥. 그쵸? 1차면 이거잖아. 자, 이제 그럼 이 문제는 밥이야. 그쵸? 이 문제는 밥이야. 그러면 얘가 2차인 상태에서 니네가 무슨 짓들을 해봤잖아. 막 이 짓 저 짓 해봤잖아. 그쵸? 그래서 fx를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어요? 저기 x 플러스 알파 제곱 x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집어넣으면 날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가 만들어지지. 그쵸?
그렇다고 여기를 x로 나누면 이건 분수함수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방법이 안 돼. 그쵸?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야? 다른 방법은 난 이렇게 한 애는 근데 왜 없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만든 사람은 없던데? 이것도 그럴싸하지 않아요? 난 처음에 이 문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이렇게 하면 꼬랑지까지 만들어지긴 하거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지 않냐? 그쵸?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집어넣으면 얘잖아. 알파 넣으면 날라가잖아. 3알파 되잖아. 난 처음에 이건 줄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건 줄 알았어. 그 얘기는 뭐야? 틀렸다는 얘기잖아. 이거 왜 틀렸어? 일단 저 두 식을 만족하는 건 맞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fx가 지금 몇 차야? 2차잖아. 근데 여기다 x제곱을 넣으면 몇 차야? 4차잖아. 근데 이거 몇 차야? 이거 2차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럼 얘가 4차여야 되거든? 얘가 4차? 얘가를 4차로 만들려면 그러면 이걸 제곱으로 할까? 이렇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4차면 근이 일단 알파하고 베타가 근인 건 알겠지만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란 보장이 어딨어? 그렇잖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결론이야.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럼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네가 2차식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뭐는 된다고? 1차식은 된다고. 그럼 얘를 뭐 하자? 1차식으로 바꾸자라는 거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앞의 내용이야. 이거를 그러면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왜? 우리 했잖아.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몇 가지 재료? 두 가지 재료라고. 그 중에 내가 한 가지 재료 썼잖아. 나머지 한 가지 재료가 뭐라 그랬어? 대입이라며. 근데 솔직히 인정해. 나 이거 푸는데 5분 넘게 걸렸어. 혼자 푸는데. 나 여기서 혼자 푸는데 오씨 이게 뭐야? 나도 처음 봤어 이 문제. 나도 태어나서 이런 문제 처음 봤어. 나도 처음에 아까 내가 했던 집 보여준 거야. 이건가? 이건가? 어라? 아니네? 아니네? 그렇게 해서 이거 푸는데 5분 걸렸어.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5분 내에 어쨌든 풀긴 풀었잖아. 그럼 난 어떻게 푼 거겠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재료를 하나씩 다 꺼내서 다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게 재료 수업이라니까. 아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내가 이런 거에 대비를 어떻게 해줘. 고등학교는 대비가 아니야. 할 수가 없어. 중학교 때처럼. 니네가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대입 때문에 대입. 대입해. 대입하면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아니야. 있네. 있네. 만들어. 만들면 뭐야? 넘겨. 얘만 넘기면 되겠네. 얘만. 그러면 식을 1차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1차식으로 바뀐 거야. 야, 근데 우리 또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이거 보기 안 좋잖아. 보기 안 좋잖아. 그럼 알파 자리에다 뭘 집어넣을까? 알파 자리에다가. 얘를 좀 하나로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 알파에다 뭘 넣을까?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어볼까? 였다가 알파 자리에다가. 그러면 뭐가 나와? fx가 나오지. 그쵸? 그 다음에 알파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나오지. 이거의 두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그러니까 이식을 이식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 공통수학 2야. 합성함수거든. 합성함수의 개념을 거기선 대놓고 이 짓을 계속해. 그러니까 거긴 좀 익숙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안 배웠어도 일단 우리가 항등식 개념에서 보면 여기 있는 알파랑 여기 있는 알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알파 내가 항등식 수치 대입하듯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아무거나를 기왕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으면 그럼 x밖에 안 남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됐어요? 아니면 이거 지금 x로 바뀐 거 좀 이상해요? x로 바뀐 거 이상해요? 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돼요? 이해됐으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문제로 바뀐 거라고. 뒤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아는 문제잖아. 그죠? hx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fx는 뭐다? fx는 뭐야? x-알파, x-베타,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얘가 누구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돼요? 그러니까 p는 뭐다? 마이너스 4. q는 뭐다?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니면 이거 좀 이상해요? 이거 이상하면 그냥 여기서 다르게 가셔도 돼요. 여기서 니네 그냥 익숙한 걸로. 그러면 얘 가지고 만들면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는 만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x 여기까지 만들 수 있죠? 여기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해서 이쪽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차피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fx가 나오는데 아니면 얘를 졌다가 넣으셔도 돼요. 저 f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어서 정리한 다음에 얘랑 항등식이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뭐 방법은 많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잠깐만. 여기 있는 내가 지금 얘는 문제를 뽑아드릴게요. 제가 이거 뽑아드리고 얘네 두 개가 지금 다 작년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니네 이번에 중간고사에 직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예요. 얘네 두 문제는. 그래서 이거 두 문제는 그냥 우리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